네, 레슨 2 스터디 포인트 1차 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2016년부터 2021년 수능까지 쭉 다 기출문제를 뽑아 두었는데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2016년부터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선택형 어법 문제보다는, 즉 박스형 어법 문제보다는 최근에는 밑줄형 어법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해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밑줄형 어법 문제로 만약 that이나 what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는 만약 that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그 자리에 혹시 what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고요. 반대로 what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that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점이 입각을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요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that 혹은 what 밑줄 앞에 먼저 명사 선행사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명사 선행사가 있다면 정답은 거의 that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실합니다. what이 이렇게 명사 선행사 뒤에 쓰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수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묻진 않아요. 따라서 명사 선행사가 보일 경우에는 거의 다 100% 위험한가? 99.9% 정답은 that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개념 정리 하나 해둬야 될 건 있어요. 자, 명사 뒤에 쓰인 that은 사실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그동안 거의 이제 2년, 횟수로는 2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 구성 요소 중 무언가가 변해서 앞 문장과 연결하기 위해 나갔어요. 따라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 관계대명사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문장을 줄여서 s라고 쓸게요. sentence. 반면 만약 이 명사 뒤에 쓰인 that이 접속사라면 우리 접속사라는 건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걸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명사 뒤라면 거의 that은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that의 밑줄이 있다? 그럼 거의 맞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문법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인데요. 관계대명사 that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고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고 특히 명사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또 뭐 동물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명사 뒤에 쓰인 that이 접속사로서, 즉 달리 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다면 그런 자리에 접속사 that은 which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which는 접속사로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명사 뒤에 쓰인 접속사 that에 다른 애칭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명사 뒤에 쓰인 접속사 that을 그동안 항상 뭐라고 불렀더라? 동격의 that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만약 that이냐 what이냐 묻는 문제 앞에 명사 선행사가 보이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거의 맞는 거예요. that이. what은 명사 뒤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쓴 거 이해되세요? 명사 C,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운 명사 여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명사가 아닌 나머지 모두를 가리킵니다. 뭐 이를테면 명사가 아닌 나머지 모두, 이거 화살표 관계로 표시할 필요는 없겠죠. 잠시만. 명사가 아닌 나머지 모두니까 형용사나 부사나 심지어 동사 혹은 문장의 맨 앞에 아무것도 없이 that 쓸래, what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이려면 필연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사가 없다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어요. 그럼 뭔데요? 이건 접속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럴 때의 접속사는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동격이라 함은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하는 접속사 that을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명사가 없는데 이걸 동격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접속사 that이라면 뒤에 있는 문장은 당연히 어때야 돼요? 방금 우리 했었어요. 접속사라면 뒤에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요. 반면 what은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hat은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관계없어요. 이 what이란 녀석은 뒤에 나온 문장 구조가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what 불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w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절이 아니고요.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자, 문제를 딱 보고 되시냐 하시냐 묻는 문제 앞에 만약 명사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명사 선행사가 있어요. you이라면 정답은 거의 that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명사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뒷문장 구조를 보셔야 돼요. 뒷문장 구조를 보시고 문장이 비교적 완전한 구조가 나와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접속사 that이어야 되고요. 반면 뒷문장 구조를 봤더니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한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 그러면 정답은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what을 써야 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2016년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이걸 수업 시간에 진도 빠른 반들은 이미 다룬 반도 있을 겁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아직 처음 이 부분을 공부하는 반들의 경우에는 잠깐 나중에 영상 올려줄 건데 문제를 풀고 오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2016년 수능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근데 명사, 선행사, notion, 개념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가 있고 그 뒤에 that이 나온다면 이거는 접속사이든 관계대명사이든 관계없고 무조건 올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였어요. 맞는 복이었어요.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맞는 이 접속사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보시면 events란 주어 보이죠. 사건들은 always, 항상 occur, 발생합니다. 자, 우리 occur란 동사는 발생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예요. 자동사인데다가 더군다나 보호도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더 이상 빠진 게 없습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쓰인 that이기 때문에 이 that은 무슨 that이라 부를 수 있어요? 접속사 that? 그렇죠. 명사 뒤에 쓰인 접속사 that을 우리는 무슨 that이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동격의 that이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까 쌤이 설명해 준 거에 따르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나요? 없죠. 이건 which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좋아요. 내용은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개념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요? That events always occur in a field of forces. 힘의 영역에서, 힘의 장 속에서 사건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그 개념은 주어는 notion이었어요. 동사가 would have been 이거고요. would have been completely intuitive to the Chinese.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intuitive, 직관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건의 본질, 사건의 핵심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 장을 중시 여기거든요. 그걸 영어로 field of forces라고 표현한 거였어요. 자, intuitive는 직관적인이라 형용사인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2017년 수능 문제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역시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what 앞에 remember란 동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 선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what이 맞으려면 뒤에 있는 문장이 어때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what은 항상 어떤 문장을 이끈다? what 불, 그렇지. 뒤에 있는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기만 하면 what은 맞는 겁니다. 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거만 판단해 볼까요? Their parents, 뒷부분입니다. what 뒷부분, 그들의 부모님들과 or grandparents, 혹은 그들의 조부모님들이 once were, 한때였던 모습. 그러니까 한때였는데 뭐였는데 여기가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이다 의미인지 있다 의미인지에 따라 이거 좀 어렵죠. 자, 이다 의미일 때는 반드시 뭐이냐 주격 보호가 필요해요. 하지만 있다인 경우에는 주어가 있다 이거로 끝나요. 따라서 뒤에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있다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의 부모님들 혹은 그들의 조부모님들이 한때였었다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다의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비동사 뒤에 사실 뭐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주격 보호가 지금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데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면 틀릴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 역시 맞는 거예요. 2017년 수능도 what의 밑줄이 있었지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해석 빠르게 볼게요. Children who visit, 방문한 아동들은 cannot help but remember.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하면 무슨 의미였죠? 그렇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였어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요?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그들의 부모님들 혹은 그들의 조부모님들이 한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땠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be depressed. 결국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 By their incapacities. 그들의 어떤 불구의 모습에, 그들의 무능력함에.
여기서 incapacity 앞에 나온 there는 누구의 무능력함, 누구의 불구의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들의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의 그런 불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 지문 내용은 양로원에 방문하는 아동들을 허락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지문이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양로원에 자주 방문하는 아동들은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한때 건강하셨었는데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시네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2018년 수능 문제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일단 what 앞에는 지금 접속사 and만 있을 뿐이고 명사 선행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and가 보이고 또 what이 보이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선배들은 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그냥 병렬 구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what이니까 뒤에도 what 괜찮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8년 수능 문제 좀 어려웠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확실한 건 명사 선행사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 붙어있는 w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표 가운데 아래쪽 표, 즉 명사가 아닌 녀석을 여러분 머릿속에는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뒷문장 구조가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이 what은 맞는 겁니다. 뒷문장 구조가 만약 완전하다면요, 이 what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셨어야 돼요. 뒷문장 구조를 보자고요. 잠시만. 오케이. It 이게 주어고요. is having 이게 동사입니다. 그다음 positive impact 이게 목적어예요. 이거 빠진 거 없죠. 완전한 문장이죠. what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what은 반드시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what을 빼고는 문장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what 빼고도 문장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what을 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셨어야 돼요. 병렬 구조보다 이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과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일단 해석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those, 앞으로 해석하다가 여러분 those를 맞닥뜨리게 되시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라고 되어 있죠.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자선단체들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those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방금 사람들이라고 했으므로 동사 자리에도 six가 아니라 seek 이렇게 복수 형태 쓰여져 있는 것도 확인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seek evidence, 증거를 추구합니다. seek이라는 건 추구하다라는 동사죠. 과거분사 형태는 sought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증거를 추구합니다. 근데 무엇에 관한 증거를 추구하는 거죠? About 첫 번째, what the charity is doing. 그 자선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요.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what은 맞는 겁니까? 맞는 거죠. 왜 맞는 거냐면 the charity 주어고요. is doing 하고 있다라는 거 동사입니다.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타동사인데 그 타동사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의 what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반면 뒤에 있는 문장에 있는 what은 틀린 거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그 자선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 두 번째는 그 자선단체를 지금 이시받고 있는 거겠죠. 자선단체, 즉 the charity를 이시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선단체가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지 아닌지 이거에 관한 증거를 추구할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 기부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기부한 돈이 기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what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완벽한 문장을 이끄니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선생님 이거 그럼 대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하시기 쉬워요. 사실 뭐 대수로 바꾼다고 해서 어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만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바도 있어요. that과 whether는 굉장히 문법적으로야 같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that 다음에 나온 내용은 완벽한 기정사실이에요. 완벽한 사실일 때 that을 씁니다. 반면에 whether란 접속사 뒤에 나오는 거는 반신반의,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즉 그 자선단체가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행사하지 않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that보다는 접속사 whether로 바꿔주는 게 좋은 자리였을 겁니다. 어쨌거나 2018년 수능 문제 이거 what은 틀린 거였고요. 이거를 골라냈어야 여러분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2019년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보시면 pile of stones, pile이라는 건 더미를 얘기해요.
더미, 뭐 돌더미, 뭐 돌덩어리, 뭐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걸 파일이라고 합니다. 돌더미라는 명사가 일단 앞에 있어요. 자, 명사 선행사가 있다면 뒤에 쓰인 that은 틀릴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죠. 이거 맞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that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인지 접속사 that인지 정도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다 얘들아.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constitutes 구성하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이 that 다음의 문장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관계 대명사 that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겠네요. 이해했죠? 내용 빠르게 볼게요. 이집트의 조각품이에요. sculpture 하면 조각품을 얘기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culptor 푸는 거의 무거움이고 sculptor 이건 조각가를 얘기해요. 조각하는 사람 있죠. sculpture는 조각품. 그러면 이집트의 조각품인데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Egyptian sculpture 주어네. no bigger 이거 형용사네. 왜 이 사이에 동사 없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어설프게 판단하신 거고요. 형용사가 길어지면 명사보다 뒤에 위치한다는 건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big은 형용사고요. 비교급과 함께 쓰여 있어서 딸린 식구들이 많아서 명사보다 뒤에 가서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은 no bigger니까 크지 않은 한 이집트의 조각품은 여기까지 됐나요? is more monumental. monumental이라는 건 기념적인, 기념비적인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기념적이라는 겁니다. 뭐보다요? than that gigantic 그렇게 거대한 pile of stones 돌더미들보다요. 여기서의 that은 뭐 관계대명사 that도 아니고요. 접속사 that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 회화체상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뭐 it's not that cold 그렇게 춥진 않아 그렇게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 그 지시부사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돌더미들보다 더 기념적이라는 거죠. 어떤 돌더미인데요? 그 돌더미를 꾸미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절인 거예요. That constitutes라는 건 구성하다라는 의미고요.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예를 들어 독일 라입시히에 있는 전쟁 기념비, 전쟁 기념관 뭐 이런 걸 우리가 memorial이라고 합니다. 기념비나 기념관을요. 그 라입시히에 있는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돌더미들보다 그렇게나 거대한 돌더미들보다 사실 한 사람의 손 정도보다도 크지 않은 그 이집트의 조각품이 더 기념비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2021년 수능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앞에 명사 찾아보세요. way to know. 이거 know는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므로 명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떻게만 하면 what은 맞는 거예요? 그치, 완벽하게만 하면 what은 맞는 겁니다. 반대로 뒷문장이 완벽하지 않다면 what은 그렇지, 틀린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The subject's responses. 자, 여러분 앞으로 subject란 단어가 실험과 관계된 표현에서 문장에서 등장했다. 그러면 주제도 아니고요. 주어도 아니고요. 뭐 과목도 아니고요. 이거는 피실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실험을 당한 사람. 피실험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선 실험에 관한 얘기이므로 이건 피실험자라고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쌤 실험이란 말이 어디 나오는데요? 맨 앞에 나오잖아요. experimental results, 실험 결과들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experiment가 실험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의 반응들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are 동사입니다. typical or atypical. 이거 주격 보호잖아요. 형용사. 사실 빠진 거 없어요. 이거 완벽한 문장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what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틀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서 what 대신에 뭘 쓰면 좋을지를 판단해 보자고요. experimental results. 실험 결과들은 derived from a single subject. 여러분 요것도 주의. derived가 동사처럼 보이지만 뒤에 are란 동사가 또 나오죠. 동사처럼 보인 녀석이 연달아 두 번 나오면 사실 앞쪽에 있는 동사는 엄밀히 말하면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뒤에 있는 게 진짜 동사예요. derived from 하면 어디로부터 파생된 이런 뜻이에요. 즉 a single subject니까 단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나온, 즉 파생된 실험 결과들은 therefore 그러므로 of limited va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of 다음에 추상 명사를 쓰면 이건 하나의 어떤 의미? 그렇지,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of value 하면 가치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용사가 limited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제한된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나온 실험 결과들은 그러므로 제한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그렇지, 낮다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상식이잖아. 피실험자 한 명 갖고 실험했는데 그 결과가 가치가 높을 수가 없죠. 조금 더 가보죠. There's no way to know.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뭘 알아요? The subject's responses are. 그러니까 그 피실험자의 반응들이 are typical. 전형적인 것인지. typical 하면 전형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그 다음 atypical. 우리 보통 형용사 앞에 in이나 on 붙이면 부정어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형용사 앞에 이렇게 a를 붙여도 부정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뭐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온 계열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이지 않은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피실험자의 반응들이 전형적인 것인지 전형적이지 않은 것인지 인지 아닌지 벌써 느낌이 오지 않니? 접속사 whether 써야 될 자리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완벽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만 더 가서 볼게요. 무엇으로부터 전형적인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전형적이지 않은 것인지 뒤에 of로 설명되네요.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그렇죠. 집단으로서 인간의 반응으로부터 전형적인 것인지 전형적이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단 한 명의 피실험자로부터 나온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사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보는 지문 어떤 그 문장 수준보다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수능의 매운맛입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우리 바로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하는 건 우리 1학년 때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빠르게 그냥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방금도 보았다시피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와야 한다고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따라 나오는 거고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사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관계부사가 없다 할지라도 뒷문장은 이미 그 자체로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 점을 판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물론 선행사가 시간 개념일 때 where를 쓰는 건 어색하죠. 시간이라면 when, 장소라면 where, 이유라면 reason 뭐 이런 식으로 선행사와 관계부사의 의미는 서로 맞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그렇게 단순한 걸 수능에선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15년 수능 문제입니다. where라는 관계부사의 윗줄이 그어져 있고요. 이것이 맞나 틀렸나를 확인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These were costly lessons to lear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부터 풀고 볼까? 앞에 보시면 sites라는 장소들이라는 선행사가 있어요. 더군다나 장소 개념이죠. 자,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만약 맞으려면 일단 장소 뒤에 쓰인 거니까 틀릴 이유는 없는데 뒷문장 구조가 어때야 되죠 일단? 그렇지. 뒷문장이 완전하면 이 where는 맞는 겁니다. 완전한지 볼까요? There is. 느낌이 이미 오는데 이거 거의 완전한 문장 같아요. 왜냐하면 there는 유도부사고요. is가 동사고요. 이 녀석이 특히 있다 의미로만 해석이 돼요. there 뒤에 쓰인 비동사는 있다 의미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만 등장해서 주어가 있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뒤에 주어 나오죠. Good water flow, 좋은 물의 흐름이요. 어떤 좋은 물의 흐름? 투부정사가 주어 꾸미고 있는 거예요. To remove fish waste, 물고기 쓰레기들. 그러니까 뭐 물고기 부산물들이겠죠. 물고기들로부터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물의 흐름이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들.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역시 맞는 거였습니다. 해석 빠르게 해볼게요. These were costly lessons to learn. 이것은 배우기에 아주 값비싼 교훈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단 costly란 단어에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거 보고 선생님 이거 부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cost는 명사입니다. 자,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ly 붙었다고 무조건 다 부사 되는 거 아니죠. 그치?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costly 역시 값비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lovely죠. love는 명사, 사랑이라는 명사가 되는데 그 명사 뒤에 ly가 붙었으니까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these were 이것들은 아주 값비싼 배우기에 값비싼 교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now strict regulations 좀 더 엄격한 규제들이 are in place 이제 제자리에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ensure that 대자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뭘 보장하냐면 실제 여러분 선배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이 펜이란 단어를 되게 오해했대요. 피쉬펜? 물고기가 달린 펜인가? 아니요. 이 펜이 동물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동물 우리.
투수들이 몸 푸는 장소를 불펜이라고 하잖아요. 황소우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물고기 우리는 결국 양식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 물고기 양식장들이 are placed 위치할 수 있는 거, 위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좀 더 엄격한 규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위치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예요. 물고기 부산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의 흐름을 가진 장소들에 이 물고기 양식장들이 위치할 수 있는 것을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좀 더 엄격한 기준들, 좀 더 엄격한 규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였어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여러분 엑서사이즈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상에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